시사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진해운 결국 파산 선고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서 이제 파산 선고를 내렸는데요. 기업을 청산하는 게 지금 유지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게 이제 인정됐다라는 것이죠. 네. 파산 채권의 신고 기간은 올해 이제 5월 1일까지고요. 제1회 채권자 집회 그리고 채권 조사 기일은 6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핵심 기반이었던 이제 부산 지역에서 특히 이제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0여 개 단체로 이뤄진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한진해운의 몰락은 무능한 금융당국자, 책임 회피에 급급한 채권단, 힘없는 해양수산부, 무책임한 사주, 정부의 오판이 부른 참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40여 년의 노력으로 일군 세계 7위의 선사가 한진해운 사주 일가의 비정상 경영 때문에 결국 파산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정조사, 관련자 처벌, 대국민 사과 이걸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해운은 해양수산부,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조직을 통합해서 정책 일원화가 시급하다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고 또 강력한 국적 선사 육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이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의 해운 항만 관련 영세 업체들에 대한 이제 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뭐 손해가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1,400여 명의 이 한진해운 인력 재취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무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역선택 우려를 말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 경선을 하는 한 어느 정도의 자연적인 역선택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경쟁 정당에서 의도적,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단히 비열한 행위고 처벌받아야 될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라고도 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선택조차 희석될 만큼 선거인단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국민이 선거인단에 이제 대거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오전에 추미애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이 뉴스 소개해드렸죠. 이제 박사모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게시판에서 쓰고 뭐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네. 이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박사모가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사모 게시판 같은데 공개적으로 이런 걸 독려하는 글 같은 거 올리면 그건 법적 처벌 대상이 되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근데 역선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일단은 이제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역선택이라는 게 많이 거론은 되는데 실체가 입증된 적은 없다. 늘 역선택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증명된 적은 없다. 조직이 강한 사람이 국민 경선이 이제 그 잘 되는 걸 막기 위한 논리로 역선택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뭐 이번 경선 국민 경선이니까 역선택이라는 용어 뭐 실체도 없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집단적으로 역선택 효과를 만드는 것은 범죄이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결국 돈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뭐 문재인, 안희정, 뭐 양강구도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 이게 혹시 역선택 관련해서 유불리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안희정 지사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가 강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경선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처럼 이 비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참여하면 안희정 지사가 좀 유리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예. 또 박사모의 민주당 경선 참여 주장을 한 이 글의 논리도 문재인 전 대표만 아니면 괜찮다. 이 얘기니까 결국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깝다. 이런 평가를 듣는 추미애 대표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안희정 지사 손을 많이 들어줘온 우상호 원내대표 계시지. 이제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게 또 사실로 보이죠. 그러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두 사람 말의 어떤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규모가 앞으로도 이제 커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논란 자체가 뭐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상태에 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상당히 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 국민 경선 참여 숫자를 더
늘릴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당내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선택 문제와는 좀 별개로 지금 국민 경선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경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선거인단 등록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자기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투표하는 지역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민주당이 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까지 수집할 수는 없게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서울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면 광주에 산다고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광주에서 투표한 사람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특정 뭐 후보자의 캠프가 대규모로 선거인단을 뭐 조직을 해서 광주와 같은 지역에 집중 등록하면은 전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건데요. 제 첫 번째 경선이 호남에서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선에서 누군가 조직적으로 누군가를 밀어서 전체 판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의 어떤 국민 경선에서도 이제 키를 좌우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런 게 지금 언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조직적으로 수만 명을 움직여서 이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미친 후보자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선관위의 추적도 피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해서 일당을 줘가면서 그런 짓을 한다. 이게 상상하기 어렵다. 다 나중에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제일 지금 빨리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 경선 참여 열기가 뜨거운데 또 이러쿵저러쿵 뒷말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뒷말들이 좀 생산적인 어떤 정치의 방식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틀들을 좀 민주당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민자 없는 하루 파업이 실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계속 지금 뭐 취임 4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어떤 그 반이민 정책 그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뭐 노동부 장관은 뭐 히스패닉계를 뭐 내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항의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들이 출근하지 않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이 이민자 없는 하루 이게 이제 파업이 실시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민자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이민자 가정 출신의 어떤 그 자영업자 점주들도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로스앤젤레스의 패션 특구 여기에 이제 매장 절반이 휴업을 하고 같은 지역의 꽃집이 한 40%는 다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참여 열기가. 그렇죠. 워싱턴 DC에서도 식당 한 50곳 정도가 이민자들과의 연대를 표시하면서 휴업에 동참했다. 또 의회 안에 있는 커피숍도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히스패닉 주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뉴멕시코주. 여기는 이제 뭐 이 학교에 이민자 가정의 학생 수백 명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크게 번졌다고 하고요. 네. 주요 도시의 고급 식당과 커피숍이 문을 닫고 거리에 푸드트럭이 사라지고 또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이민자에 동조하는 뜻으로 휴업에 가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그렇습니다. 또 일부 주의 맥도날드 일부 매장도 이민 노동자들의 파업 동참으로 이날 하루 이제 문을 닫았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고요. 2007년 말 이래로 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 출신 노동자들이 한 2,59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약 3억 2천만 명의 이 미국 인구 중에 외국 태생 또는 귀화 미국인이 13% 4,16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파급력 있는 좀 행동으로 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바꿔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저항이 시작된 셈이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24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정했는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느냐 마느냐 그 입장을 대통령 측이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또 변수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 사설들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나 헌재 최후 변론 둘 중에 하나는 좀 나가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또 대통령 대리인단도 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좀 시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출석하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라든지 재판부가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새로운 쟁점으로 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에서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일반 재판에서는 보통 이제 최후 변론 단계에서 이렇게 뭐 신문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다라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신문 과정에서 답변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하고 난 뒤에 질문 안 받고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뭐 이걸 제지할 방법은 없다라는 게 또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나 또 재판부 측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방어에 직접 나서는 거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겠죠.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그걸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예. 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는 아마도 이제 그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최후 변론 기일 이걸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최후 변론 나온다고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셈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거냐 그건 아직까지는 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3곳 신청했었는데 또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또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 곳 남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경북 경산의 문명고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장은 일단 뭐 지정철에 공문을 보내고 23일까지 최종 결론 내겠다는데 이것도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